네, 안녕하세요. 고민 들어주는 작가 나영채입니다. 오늘은 육감이란 책에 대해서 소개를 해드릴 건데요. 이 책은 지금 절판된 도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중고 서적에서 구매를 해서 올리게 됐어요. 지은이는 야키야마 마코토 있고요. 이분은 이제 어릴 때부터 초능력 소년이 된 후에 여러 가지 실험에 성공을 하고, 그리고 이 초능력을 과학적으로 연구해서 어떤 독자적인 분야를 개척하고, 그리고 각국의 여러 나라에서 이 초능력을 같이 이렇게 어, 초능력이 있는 분들하고 같이 연구가 돼서 이런 여러 가지 발전을 하고 초능력에 관한 성공을 하게 됐다고 해요. 저자 이 책을 제가 보게 된 거는 잠재의식에 대한 이분이 어떤 직접적인 체험들 초능력이 있는 분이니까 그런 체험들을 좀 직접적으로 기술을 하고, 그런 우리가 일반인들도 이런 잠재의식을 어떻게 개발할 수 있는지 이런 방법들을 이 책에 제시하고 있어서 제가 너무 좋은 책일 것 같아서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고 싶어서 이렇게 올리게 됐어요. 여러 가지 얘기들 중에서 이 부분을 먼저 소개해 드릴게요. 87페이지. 어느 날 한 젊은이가 필자를 찾아왔다. 놀랍게도 전신을 거의 붕대로 감은 그는 지팡이에 의존하고 있었다. 어떻게 된 겁니까? 내 무릎에? 그는 전후 사정을 털어놓았다. 그러나 도저히 믿을 수 없는 불행의 연속이었다. 맨홀에 빠지고 자동차 치이고 떨어지는 물건에 깔리고 최근 한 달 동안 그를 덮친 불행은 이루 헤아릴 수가 없었다. 견디다 못한 그는 점쟁이를 찾아갔는데 너무 비싼 부적을 사라고 해서 가격이 엄청나서 살 엄두를 못 냈다는 것이다. 결국 아름아름해서 필자에게 상담을 받다고 말했다. 나는 상담에 앞서 항상 늘 그런 것처럼 우선 그에게 트라우마가 없는지부터 조사했다. 그 결과 부모와 알력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그의 아버지는 엘리트주의자였다. 나는 삼류대학을 나왔지만 너는 인류대학에 진학을 해서 엘리트가 되라라는 말을 입버릇처럼 한다고 했다. 때문에 그는 인류 이꼴 성공이라는 성공 방정식에 철저하게 길들여졌다고 한다. 그는 인류대학을 나와 인류기업에 취직함으로써 아버지의 기대에 부응했다. 그러나 그의 어머니는 아버지와 정반대였다. 인생은 자기 생각대로 되는 것이 아니란다. 세속적인 성공에만 얽매여서는 안 된다. 자유로이 여유를 가지고 사는 것도 성공한 인생이란다. 이것이 어머니가 늘 하던 말이었다고 한다. 그는 그런 어머니를 아주 좋아했으며 그 생각이 옳다고 생각했다. 그런데 그가 입사한 회사 역시 철저하게 성공 법칙을 준수하는 곳이었다. 때문에 아침마다 영업 현장으로 달려가기 전에 성공이라는 구호를 외치게 한다는 것이었다. 그는 차츰 이상하게 되고 말았다. 왜냐하면 그의 잠재의식 안에는 여유있게 사는 것이 성공한 인생이라는 어머니의 의견이 옳다는 생각이 자리한 반면, 현실에서는 아버지가 입조르처럼 주장하는 엘리트 지상주의 회사에 칭칭 감겨들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그가 회사 방침에 따라 성공을 향해 달려가면 갈수록 그의 육감은 그것을 부정하는 무의식 현상 쪽으로 작용했던 것이다. 육감은 정직하다. 그의 잠재의식에 따라 성공을 목표로 하는 행위를 방해하고 나섰다. 즉 일부러 물건이 떨어지는 곳으로 걸어가게 하거나 자동차가 달려오는 교차로로 들어서게 했던 것이다. 그는 마치 자전거 핸들에 소매가 걸리기라도 한 것처럼 육감이 향하는 대로 나쁜 쪽으로만 나아갔던 것이다. 나는 그에게 단 한 가지만을 제안했다. 그것은 성공이라는 말을 실패하지 않는다 라는 말로 바꾸는 것이었다. 그의 육감이 나쁜 쪽으로 기능한 것은 성공이라는 말에 대한 반응이었기 때문이다. 따라서 그의 말을 바꾸자 그의 네거티브 매니지먼트 역시 제대로 기능하게 되었던 것이다. 네. 이처럼 말이 굉장히 잠재의식에 영향을 많이 주고, 그리고 인생 전반에까지 영향을 많이 준다는 것을 좀 알 수 있는 사례인 것 같아요. 똑같은 말이죠. 나는 성공한다 하고 나는 실패하지 않는다고 똑같은 말인데, 잠재의식은 그렇게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거죠. 왜냐하면 이분의 그런 트라우마,
어떤 어릴 때부터 있었던 그런 사례 때문에 내가 성공하려고 하면 할수록 성공과는 반대적인 현상들이 나타나는 거죠. 이분의 어떤 그런 사례들은 또 다른 엄청나게 많은데 제가 이 사례들을 다 일일이 제시하는 것보다는 어떤 잠재의식을 개발하는 법, 여기에 초점을 맞춰서 오늘은 얘기를 드릴게요. 167페이지 15분간의 육감 단련법. 육감이 기능할 수 있는 환경이 갖추어진 다음에는 정기적인 훈련을 해야 한다. 훈련이라고 하지만 수도승처럼 특별히 혹독한 방법으로 돌을 닦는 건 아니며 또 장시간 몰두할 필요도 없다. 왜냐하면 심리적인 측면에서 일반적으로 사람이 한 가지 일에 집중할 수 있는 시간은 15분이 한계이기 때문이다. 그 이상 집중하려고 한다면 15분마다 기분 전환을 해야만 효과가 있다. 필자가 권하고 싶은 것은 15분간의 훈련법이다. 자, 첫 번째가 뭐냐면 삼행일기예요. 문자 그대로 삼행만의 일기를 적는 것이다. 처음 한 줄에서 그날 하루의 감정에 대한 총점을 매긴다. 가장 즐거웠던 상태를 100점 만점으로 오늘은 60점 또는 30점 하는 식으로 점수를 매기는 것이다. 다음 줄에는 어떤 것이었든 그날 떠오른 아이디어를 기록한다. 그리고 마지막 줄에는 그날 누구를 만났고 어디를 갔었는지 기입한다. 이 세 줄이면 충분하다. 더 자세하게 적을 필요가 없다. 네, 여러분 기억이 되시나요? 첫 번째, 하루의 감정 매기기, 점수 매기기. 두 번째, 그날 떠오른 아이디어 기록하기. 세 번째, 그날 누구를 만났고 어디를 갔었는지 기입하는 거. 네, 이렇게 세 줄을 쓴다고 해요. 자, 두 번째, 5분간의 트럼프. 일기 쓰는 것이 끝나면 그 다음 5분간은 트럼프 알아맞추기에 도전한다. 예를 들어 하트 에이스를 포함한 트럼프 5장을 뒤집어서 섞은 다음에 알아맞추는 훈련을 한다. 이것은 5분의 1 확률에 도전하는 훈련이기는 하지만 긴장이 따르기 때문에 처음 시작하는 사람은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하는 것이 효과적이다. 단번에 하트 에이스를 알아맞추려 하지 말고 하트 에이스가 아닌 것으로 생각하는 카드부터 제외시켜 나간다. 다시 말하면 5분의 4 확률에서부터 시작하라는 뜻이다. 5분의 1 확률보다 훨씬 편안한 마음으로 도전할 수 있을 것이다. 도중에 하트 에이스가 나오더라도 관계없다. 5분의 4 확률이 3분의 1이 되는 것만으로도 족한 훈련이다. 그리고 이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지만 맞추었던 맞추지 못했던 5분이 지나면 반드시 끝내야 한다. 그 결과도 날마다 기록해야 한다. 이는 비록 트럼프 알아맞추기를 1시간이 5분에 지나지 않지만 적당히 해도 좋다는 따위의 안일한 마음가짐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는 점을 잠재의식에다가 알리기 위해서이다. 네. 이를 계속하면 하트에이스를 단번에 알아맞추는 단계에 이른다. 그런 단계에 이르면 이번에는 카드를 10장으로 늘려 도전한다. 실패로 끝나면 다시 5장으로 줄인다. 이 훈련을 계속함으로써 트럼프 52장 전부를 두고도 하트 에이스를 골라낼 수 있게 된다. 오, 놀랍네요. 왜냐하면 5장으로 할 때와 같은 방법이기 때문이다. 트럼프 52장을 5묶음으로 나눈 다음 하트 에이스가 들어있지 않는 것으로 생각하는 묶음을 순차적으로 제외시켜 나가면 된다. 그리고 나서 남은 묶음을 다시 5묶음으로 나누어 하트 에이스가 들어있지 않는 것으로 생각되는 묶음을 제외시켜 나간다. 이렇게 계속해 나가면 마침내 5장만 남게 된다. 그렇게 하면 언제나 5분의 1 확률로 육감이 기능하게 되는 것이다. 이 훈련에 익숙해지면 무엇을 찾을 때 지도를 펼쳐 5구획으로 나눈 다음 육감을 기능시키는 것도 가능해진다. 실제로 필자는 어디까지나 놀이이긴 하지만 도쿄 지도를 펼쳐 5구역으로 나눈 다음 그 한 구역을 다시 5지역으로 나누고 그 지역의 복권 판매소에서 복권을 산 결과 10만엔에 당첨된 적이 있다. 네. 대담한 예측. 삼행일기 적는데 5분, 트럼프 알아맞추는데 5분, 마지막 5분은 이튿날 조간신문의 일면 톱을 예측해 본다. 어떤 레이아웃으로 어떤 제목의 기사가 일면 톱에 실릴 것인가를 간단히 메모해 둔다. 그것이 정치화제라면 어떤 사진이 함께 실릴 것인가도 생각해 둔다. 이것은 자신이 항상 앞일을 알고 싶어 한다는 것을 잠재의식에 일러두고 입력해 두는 것을 의미한다.
이를 철저하게 이행하면 이튿날 신문에 날 것으로 생각했던 기사가 석 달 뒤 신문에 생각했던 그대로의 모습으로 실리는 경우도 있으며 나아가 그런 사건이 일어날 것이라는 예측으로도 이어진다. 반드시 신문이 아니더라도 무방하다. 지금 TV를 켜면 누구의 얼굴이 클로즈업 되어 비춰질까? 어떤 내용이 방영되고 있을까를 예측한 다음에 켜도록 한다. 이건 역시 적중하든 적중하지 않든 마음을 쓸 필요가 없다. 마찬가지로 5분으로 끝내야 한다. 15분간에 걸친 이 훈련을 규칙적으로 날마다 계속하면 이윽고 당신의 잠재의식이 육감과 접촉하여 생각지도 못한 정보를 얻는 단계에 이르게 될 것이다. 네. 어때요, 여러분? 세 가지 방법 되게 간단하지만 실천하려고 하면 또 어떤 이게 될까? 뭐 내가 15불을 할애해서 될까? 이런 생각도 들 수도 있겠지만 그냥 일단 잠재의식을 개발할 수 있는 방법 중에서 가장 제가 보기에는 효과적인 방법 같아요. 저도 오늘부터 실천을 할 거고요. 그래서 여러분도 실천을 하셔가지고 혹시 좋았던 아니면 나누고 싶었던 사례가 있으시면 저희 그 유튜브나 카페에 공개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오늘도 고맙습니다. 사랑합니다. 감사 가득 행복한 날 되세요.